시애틀의 한 고등학교에서 3년간 준비한 일본 수학 여행이 하루 만에 무산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한국이에요? 거기가 더 덥지 않나요? 전쟁 위협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지 않나요? 40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쏟아지는 의심과 불만 속에 서울로 오게 되는데요. 과연 일본 대신 선택한 서울의 모습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리한 비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욕만 아니면 구독자님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카터, 시애틀 근처 공립고등학교의 교사입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좋아해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하죠. 하지만 오늘 제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일본 수학여행을 준비했어요. 티켓, 박물관, 호텔, 비상연락처, 알레르기 관련 메모, 에피펜, 예비 에피펜까지 모든 것을 폴더에 정리해뒀죠. 그런데 교무실 화면에 뉴스가 떴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일본을 덮쳤다는 소식이었어요. 위험, 제한, 야외 활동 경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린다 마르티네즈였어요. 다니엘, 학생들을 그런 더위 속으로 보낼 수 없어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새 계획은 새로운 스트레스를 의미했죠. 더 큰 책임감도요. 교장 선생님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안전한 선택은 한국이에요. 다음 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저는 회의실 앞에 섰고 40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도 있었고 화난 표정도 있었죠. 소피아 응우엔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왜 한국이죠? 이든 리베라는 팔짱을 꼈습니다. 거기가 더 덥지 않나요? 아바 파텔은 속삭였죠.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기나 한가요? 뒤쪽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전쟁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지 않나요? 한국계 미국인인 조던 리는 테이블을 내려다봤고 루카스 채는 일정표를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옹호하고 싶었어요. 동시에 공정하고 싶었죠. 그래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압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할 거예요. 신중하게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할 거예요. 출발날 우리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어요. 공기가 무거운 담요처럼 우리를 덮쳤죠. 에어컨이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탑승권으로 부채질을 했어요. 줄은 뱀처럼 길고 구불구불했죠. 저는 계속 인원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18명의 학생 모두 있었어요. 안전이 우선, 저는 속으로 되뇌었죠. 책임이 우선. 다시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카터 선생님, 미아 톰슨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빴죠. 어지러워요. 우리는 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직원을 불렀고 그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온 간호사는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죠. 더위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미아에게 물과 쿨팩을 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죠. 미아가 천천히 숨쉬며 안색이 돌아오는 걸 지켜봤어요.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러진다면 더 더운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한국은 더 나쁠 거야, 누군가 말했죠. 그냥 집에 가자,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어요. 그 말들이 조금 아팠습니다. 한국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큰 소리로 가면을 쓴 것뿐이었죠. 이해해요. 두려움은 쉽습니다. 공정함은 더 어렵죠. 마침내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좌석은 꽉 차 있었고 스피커가 지직거렸습니다. 지연, 불평, 아기 울음소리. 한 남자가 직원과 다투고 있었죠. 제 학생들은 축 처진 채 핸드폰을 스크롤했어요. 카터 선생님, 조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할머니는 부산을 사랑하셨어요. 그곳 사람들이 낯선 일을 돕는다고 늘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조던. 다른 학생들을 바라봤죠. 또 누구? 소피아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 확신은 없어요. 이든이 한숨을 쉬었죠.
해볼게요. 아바는 일정표를 뒤집어 질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있나요? 표지판이 영어로 되어 있나요? 밤에 안전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짜증스럽지 않았어요.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그 작은 변화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게이트 직원이 탑승을 알렸어요. 우리는 천천히 물결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탑승권을 스캔했죠. 제트 브리지를 걸으며 답답하고 따뜻한 공항 공기를 느꼈어요. 비행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플라스틱과 커피 냄새를 맡았죠. 좌석을 찾고 나서 다시 한번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여권, 서류, 약, 에피펜, 인원수. 비행기가 후진하면서 학생들을 봤습니다. 루카스는 눈을 감고 있었고 소피아는 두 손을 모았어요. 이드는 턱을 꽉 물고 창밖을 응시했죠. 아바는 안전벨트를 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던은 서울 지도를 열어 거리 하나하나를 확대했어요. 마치 문을 여는 것처럼요. 엔진이 굉음을 냈고 활주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퀴가 들렸어요. 시애틀이 구름 아래로 작아졌고 날개 위로 햇빛이 쏟아졌죠. 가슴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몰랐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몰랐죠. 눈을 감고 간단한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더운 날 후에 시원한 방, 번잡한 거리에 명확한 표지판, 도움을 주는 친절한 사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든 그 그림을 간직하기로 했어요. 억지로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저의 배가 살짝 뒤틀렸습니다. 기내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장은 밖이 35도라고 했어요. 덥더군요. 정말 뜨거웠답니다. 저는 뜨거운 열기의 벽을 각오했어요. 문이 열렸는데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출입구에서 잠시 멈췄어요. 공기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덥고 긴 하루를 보낸 뒤 에어컨이 틀린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볍고 차분했어요. 루카스가 깜빡거렸습니다. 공항 전체를 냉장고에 넣어둔 거야? 속삭이더군요. 소피아가 웃다가 놀라서 멈췄어요. 정말로. 괜찮네. 저희는 무빙워크에 올라섰습니다. 발목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워크웨이를 따라 있는 통풍구들을 내려다봤죠. 실제로 느낄 수 있었어요. 시원한 공기, 명확한 표지판, 실시간 데이터.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는 작은 북소리처럼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은 유리였어요.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바닥에 부드러운 네모난 모양으로 떨어졌습니다. 표지판들은 크고 간단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화살표들이 친근한 손짓처럼 가리키고 있었죠. 둥근 눈을 가진 흰색 로봇이 저희 쪽으로 굴러왔어요. 멈춰서는 화면을 돌리고 명확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바가 입에 손을 갖다 댔어요. 로봇이 말해. 이단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부탁합니다. 로봇은 천천히 길을 안내했는데 저희 속도에 맞춰주더군요. 저희가 피곤하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대기 질량 15 매우 좋음, 실내 온도 23도라고 표시된 큰 디지털 보드를 지나쳤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밝은 조명이 부드러웠어요. 칸막이들이 깨끗했고 변기에는 영어로 표시된 비대 버튼이 있었어요. 유아실, 장애인용 칸막이, 작은 아이들을 위한 낮은 세면대가 있었어요. 간단한 것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 우선이었죠.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이었어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는 긴 벨트가 거대한 홀을 통해 굽어져 있었습니다. 벨트 위 화면에는 나오는 각 여행 가방과 주인 이름이 표시되었어요. 저기, 루카스가 사진을 가리키고 실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퍼즐을 푼 것처럼 뿌듯해했죠. 홀 안의 공기는 꾸준히 시원했는데 공항이 차분한 심장박동을 가진 것 같았어요. 공항 버스 정류장에는 유리문과 에어컨이 있는 실내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깨끗했어요. 문 위 화면에 실시간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2분 남았어. 2단이 읽었어요.
노선도까지 보여주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문이 부드러운 쉭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안쪽 좌석에는 작은 통풍구와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 잡는 걸 지켜봤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긴장되지 않고 부드러워졌죠. 제 어깨도 저절로 내려갔어요. 노트를 꺼내서 계속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시원한 공기, 명확한 표지판, 실시간 데이터, 사람 우선. 사람 우선에는 밑줄을 2번 그었어요. 버스가 길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인천공항이 미끄러져 지나갔어요. 버스가 다리 위를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경치가 열리면서 넓고 은빛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게 나중에 저희가 사랑하게 될 강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이것만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 저희가 들어선 첫 번째 문이 부드러웠다는 것을.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어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친근한 선생님을 보듯 표지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에 작은 따뜻함이 느껴졌는데 더위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약속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이미 사실들이 형성되는 게 보였어요. 광화문역 근처에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더위가 무거운 손처럼 내리눌렀어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어. 그리고 저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더 아래로 그리고 훨씬 더 아래로 말이죠. 도시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비밀이 저희 발밑에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층에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원하고 건조하며 차분했어요. 두 번째 층에서는 커피와 새 책 냄새가 났죠. 세 번째 층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역 같지 않았어요. 도시 아래의 도시 같았습니다. 상점들, 서점, 카페, 작은 병원, 심지어 스피커가 있는 작은 무대까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서두르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표지판은 명확했어요. 조명은 밝으면서도 눈에 부드러웠죠.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를 3가지 색깔로 보여주는 큰 화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실내 23도, 습도 쾌적, 공기질 좋음.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발견했어요. 저희는 조용하고 확실하게 물고기 떼처럼 승강장을 따라 이동했어요. 열차가 미끄러져 들어왔을 때 문이 부드러운 숨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은 시원하고 고요해서 바퀴 달린 도서관 같았어요. 지나가는 모든 역이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한 곳은 파도 같은 벽화가 있었고 다른 곳은 오래된 책들과 서울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각 역마다 분위기가 있어. 아바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기울여 바닥 아래에서 들리는 깨끗한 웅웅거림을 들었어요. 기계 같지 않아. 계획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려서 5번 출구를 향한 화살표를 따라갔습니다. 화살표들은 크고 친근해서 길을 가리키는 도움이 되는 손가락 같았어요. 에스컬레이터 꼭대기에서 유리문이 미끄러져 열렸죠. 거리가 빛으로 저희를 덮쳤지만 더위가 전처럼 강하게 치지는 않았어요. 인도 위로 도처럼 뻗어있는 큰 그늘막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노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공중에 부드러운 미스트를 뿌리고 있었어요. 구름 속을 걷는 것처럼 부드럽고 시원했어요. 땅에는 미끄럼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미스트가 있어도 발걸음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바닥 분수를 뛰어다니며 발목 주위로 물이 솟아오를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해봐도 돼? 미아가 물었어요. 물이 맑아 보였고 타일이 깨끗해 보였으며 분수 지역에는 물을 빠르게 빼내는 배수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다시 사람 우선 사고를 보여주었어요.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좁은 개울인 청계천 입구로 건너갔어요. 계단이 물로 이어졌습니다. 다리와 나무 아래에 자리 잡은 그곳이 더 시원했어요. 물이 돌 위를 천천히 맑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개울에 담그고 앉아 있었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도시 안의 휴식 같아. 저는 가장자리에 앉아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돌이 손에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간단한 간식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니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거리로 올라갔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늘막은 여전히 부드러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고 미스트는 여전히 공기를 시원하게 했어요. 역 입구에서 돌아서 뒤를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의 첫 번째 온전한 하루가 저희에게 간단하고 강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시간을 저녁 8시 30분으로 정했어요. 가벼운 가방만 가져와. 폰 충전하고. 오늘 밤은 통금 시간을 좀 늦춰주겠지만 그룹과 함께 있어야 해.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뜨거운 하루를 보낸 후 도시가 깊게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문이 미끄러져 열리자 밤이 색깔로 저희를 덮쳤어요. 네온 사인이 사탕처럼 빛났습니다. 음악이 상점에서 흘러나왔고 노점상들이 뚜껑을 들어 올리자 증기가 작은 구름처럼 올라왔어요. 차선은 명확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저희를 앞으로 안내했어요. 모퉁이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멈췄어요. 차가운 공기가 부드러운 포옹처럼 저희를 감쌌어요. 가게는 작았지만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라면, 도시락, 음료, 과일컵, 밴드, 폰 충전기, ATM, 심지어 택배 보관함까지 있었어요. 한쪽 선반에는 뜨거운 물통과 젓가락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라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생존 스테이션이야. 이단이 말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죠. 라면 컵 2개, 주먹밥 하나, 물병들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저희 그룹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거리로 나와서 밝은 간판 아래에서 먹었어요. 소피아가 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밤 9시 30분인데 5분 만에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어. 명동은 바빴지만 위험하지 않았어요. 경찰 순찰대가 블록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움직였어요. CCTV 카메라가 모퉁이를 지켜봤습니다. 인도는 평평했고 깨진 타일이 없었어요. 찜질방 가봐도 돼요? 아바가 물었어요. 미리 찾아봤더군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곳이고 규칙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충분했어요. 좋아. 공용 공간에만 있는다면.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찜질방 로비는 밝고 깨끗했어요. 신발을 벗고 작은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점원이 열쇠와 부드럽고 똑같은 옷을 주었어요. 황토방, 얼음방, 스낵바, 휴게실이 있었어요. 안에서는 각 방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황토방은 깨끗한 흙냄새가 났어요. 소금방은 부드러운 조명과 조용하고 꾸준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음방에 들어서자 모두가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어요. 공기가 겨울처럼 저희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필요했던 게 바로 이거야. 이단이 웃으며 말했어요. 공용홀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어서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스낵바에서 맥반석 계란과 식혜를 팔았습니다. 근처 가족이 담요를 나누며 속삭였어요. 한 대학생이 가슴에 책을 펼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47분을 가리켰지만 그 공간은 문을 닫지 않는 도서관처럼 안전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24시간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다시 밖으로 나오니 명동은 여전히 밝았어요. 열린 광장으로 걸어가서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이 높은 건물들 사이에 어두운 비단처럼 걸려 있었어요. 조명이 부드러운 줄로 깜빡였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봤어요. 찌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10분경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조던이 배달 앱을 열었어요. 수백 개의 리뷰가 있는 곳을 골랐습니다. 폰을 돌려서 모두가 실시간 추적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게 했어요. 화면에 예상 시간 25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집 낮 배달보다 빨라. 루카스가 말했어요. 카운트다운했습니다. 24분, 25분. 정확히 그때 호텔 전화가 울렸어요. 배달이요. 로비로 급히 내려갔어요. 상자를 열자 좋은 냄새가 퍼졌습니다. 치킨은 뜨겁고 바삭했어요. 학생들이 입에 가득 넣고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와, 말도 안 돼. 선생님도 먹어봐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거렸습니다. 이 여행에서 밤의 원칙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확실하게 반복했어요.
24시간이지만 여전히 안전하고 24시간이지만 여전히 친절하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호텔을 떠났어요. 버스 엔진이 웅웅거렸고 도시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논이 초록색 페이지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임진각에 도착했어요. 바람이 울타리에 묶인 리본들을 움직였습니다. 노랑, 분홍, 파랑에 손으로 쓴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었어요. 평화라고 쓰인 것도 있고 다시 만나기리라고 쓰인 것도 있었습니다. 자유의 다리로 걸어갔어요. 가이드가 오래전 이곳을 건넌 가족들에 대해 조용히 말했어요. 공기가 꽉 차면서도 동시에 얇게 느껴졌습니다. 도라 전망대에서 플랫폼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 옆에 관람객들이 줄 서 있었어요. 가족들, 관광객들, 휴가 나온 군인들이었습니다. 망원경을 번갈아 가며 봤어요. 들판 너머로 개성이 보였습니다. 회색 지붕, 길, 작은 탑이었어요. 갑판의 표지판에 평양 205k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간단했지만 그 뒤의 무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2단이 속삭였습니다. 205km는 멀지 않아.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차로는 멀지 않지만 가족에게는 아주 멀어. 늦은 오후에 버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빠른 저녁을 먹고 유명한 학원가인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다른 종류의 경기였어요. 거리는 밝고 깨끗하며 바빴어요. 인도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코딩으로 쌓인 10층 학원 건물들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혔습니다. 백팩을 맨 학생들이 조용한 강물처럼 줄을 섰어요. 직원에게 교실을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수업 사이에 몇 개 방을 들여다봤어요. 공간들이 세련되었습니다. 전자 화이트보드가 빛났어요. 각 방에는 명확한 소리, 좋은 조명, 뒷줄에서도 읽을 수 있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좌석을 세웠어요. 8명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소규모가 집중에 도움이 돼요. 입구 근처에서 토트백과 종이컵 차를 든 어머니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칸막이와 작은 램프가 있는 개인 스터디룸 구역을 지나갔어요. 학생들이 읽고 쓰고 연습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24시간 간식 가게에서 빠른 휴식을 위해 김밥과 뜨거운 국을 팔았어요. 10대들이 그릇 앞에서 부드럽게 웃다가 서둘러 수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퉁이 화면의 시계를 봤어요. 늦었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우리 그룹을 모았습니다. 뭐라고 할까? 물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원이야. 조던이 말했어요. 역사를 알면 이해가 돼.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표를 응원하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볼 수 있죠. 블록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지판, 엘리베이터, 교복, 부모들, 피곤한 눈과 밝은 눈들이 보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존경심이 솟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로비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한강공원에 갈 거야. 환호했어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저녁 교통 속을 미끄러져 강 근처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잔디, 부드러운 자전거 길, 은빛 물줄기가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조심스러운 손처럼 공원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꾸준한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길을 따라 있는 조명이 이미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찰 순찰대가 조용히 지나갔어요. CCTV 카메라가 길을 지켜봤습니다. 강가에는 난간과 밝은 구명조끼가 있었어요. 24시간 여전히 안전해 보였어요. 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게 달빛 무지개 분수야? 소피아가 가리키며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 양쪽에 긴 줄의 노즐들이 있었어요. 몇 분 후면 쇼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잔디에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공원 가장자리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라면, 물, 아이스크림, 피크닉 용품들이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기다린 다음 라면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앞에는 강이, 뒤에는 도시 불빛이 있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루카스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조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서 음악이 올라왔어요. 분수쇼의 첫 음표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호를 그리며 날아가면서 무지개 색깔로 빛났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다리 전체가 박자에 맞춰 물을 숨쉬었습니다. 분수가 노래에 맞춰 춤췄어요. 높고 낮게, 강하고 부드럽게. 1분 내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단순히 예쁜 게 아니었어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사람 우선이었어요. 공원으로 배달시켜봐도 돼? 아바가 물었어요. 저희의 마지막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거의 밤 10시 45분이었습니다. 좋아. 말했어요. 피자 하나, 치킨 하나. 다 함께 정하자. 배달 앱을 열었어요. 지도의 다리 아래 저희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실시간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점이 가게에서 도로로 공원 입구로 움직였습니다. 배달원이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 루카스가 물었어요. 응. 조던이 말했습니다. 핀이 정확해. 우리는 큰 가로등 바로 옆에 있어. 소피아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길에 주소 표시가 있네. 숫자가 적힌 작은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물 위에 빛나는 섬 건물인 세비섬을 보려고 떠있는 보도로 나갔어요. 패널이 파랑에서 분홍으로 금색으로 색깔을 바꾸었고 반사된 빛이 긴 리본처럼 강을 가로질러 흔들렸습니다. 미래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폰이 울렸어요. 지금 도착합니다.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배달원이 도착해서 주문 번호를 확인하고 마스크 뒤로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먹으면서 냅킨을 나누고 소스를 공유했습니다. 근처 대학생 그룹이 저희에게 손을 흔들며 영어로 말했어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냥 방문객이 아니라 공원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자정 무렵에도 공원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몇몇 가족이 짐을 쌌어요. 몇몇 러너가 새로운 랩을 시작했습니다. 조명은 밝게 유지되었고 순찰은 계속 움직였어요. 아바가 말했어요. 늦은 시간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체계적이야. 사람 우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해. 미아가 마무리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시애틀 공항에서의 첫날을 기억했어요. 뜨거운 공기, 긴 줄, 두려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학생이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왜 한국이야? 안전할까?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게 있기나 할까? 이제 그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별빛에 홀린 게 아니라 맑았어요. 완벽해서 한국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작은 선택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국을 존경했어요. 잠시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를 봤어요. 강이 천천히 숨쉬는 사람처럼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가슴속 긴장된 부분, 걱정을 품고 있는 부분이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걱정으로 시작해서 존경으로 끝나고 있다고. 돌아가는 길에 버스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학생은 잠들었고 몇몇은 창밖을 봤어요. 다리와 타워의 불빛이 느린 혜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아니라 감사로 마지막 메모를 제 자신을 위해 덧붙였어요. 사람을 위한 배려가 느껴질 때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